네, 세계 각국에서 또 국내에서 온라인과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들,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차시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중 갈등 아래 중국의 기술 굴기와 포용적 번영 전망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저희 김준영 국립외교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장 김준영입니다. 아름다운 제주에 또 다시 오게 돼서 반갑고요. 또 특히 제주 포럼 평화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포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 국립외교원이 세션을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코로나고 하나는 미중 경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보건의 영역이나 국제정치의 영역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속에 회자되던 것이 이제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의 보통 사람들에게도 늘 듣게 되는 일상적인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뜻이고, 앞으로 우리의 다가오는 10년, 20년, 30년간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중 갈등은 우리가 과연 지금 신냉전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몇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변수인데요. 미국은 지금 바이든 정부 굉장히 실용적인 것을 얘기하고 신냉전으로 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는 복합적이라고 얘기해서 3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ompete, confront, cooperate 이렇게 경쟁하고 협력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협력할 부분과 대결할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미국 내부에서는 워낙에 중국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 실용성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가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역량과 중국의 반응 문제입니다. 오늘 아마 세션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 교수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을 만나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왜냐?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면 서로 치고받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은 펀치 게임을 하고 자기들은 맷집 게임을 한다. 맷집 게임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tighten their belt to persevere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견디면 시간은 중국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오겠지만 쌍순환과 기술 굴기를 통해서 종국의 승리는 중국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구적인 인식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지나치게 합리적이다 보면 중국이나 북한이 견뎌내는 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메모하고 공부할 텐데요. 중국이 과연 포용과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중국 역시 주변에 힘도 과시하고 포용성도 과시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전문가들의 그 세미나를 저도 열심히 경청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해주신 원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잠시 무대를 정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포디움을 정돈을 하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의 자장을 맡아주실 전재만 대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사님은 국립외교원 외교완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고문이시며 주 광저우 총영사, 주중공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본 세션의 자장이신 전재만 대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재만입니다.
제가 2012년부터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고문을 맡았는데 2012년이 아니라 2018년 2012년부터는 그 태국에서 대사 생활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그 미중 갈등 아래 중국의 기술 굴기와 포용적 번영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세미나를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제목에는 세 개의 핵심어가 있습니다. 첫째가 미중 갈등, 두 번째는 중국의 기술 굴기, 그리고 포용적 번영입니다. 통역하시는 분들 제 말이 빠르지 않죠? 오늘 발표하실 분은 홍콩 시립대학 더글러스 플러 교수님. 안녕하세요. 프로페서 플러. 네. 그리고 중국 진안대학교의 전띵띵 교수님. 니하오. 그리고 국민대학교의 은정학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론하실 분은 국립외교원의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인 김양희 교수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 그림이 안 뜨네. 오케이. 그리고 중국연구센터의 김한권, 최진백 교수님 등입니다. 아까 그 국립외교원 김준영 원장님께서 오늘의 세미나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8년 이래 고조되어 온 미중 갈등은 처음에는 관세 부과 등 무역 통상 분쟁이 같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기술 경쟁으로 인식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법, 제도 및 체제의 경쟁으로 전선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법, 체제, 통상 등은 정치,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지만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은 문외한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연사들께서 어려운 주제를 쉽게 설명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세 분 연사 중에서 플러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플러 교수님은 미국의 직접 회로 수출 통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Professor Fuller, would you please begin? 플러 You have 교수님 15 시작해 minutes for the 주시겠습니까? presentation. Extra 5 minutes will be given at the latter part of discussion. 네, 10분을 먼저 Please, 드리고 Professor 나중에 Fuller. 토론을 할 때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fessor All right. Fuller. So, to be very quick, now that I have 12 instead of 15 minutes, 제가 최대 15분밖에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 5월에 it did not like Huawei's position in 미국은 5G 화웨이가 and 5G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which is the 했고, Department of Commerce 그래서 designation 이를 규제하는 typically used 행동에 to punish 나섰습니다. firms that avoid 그런데 trade 이러한 sanctions 행동은 무역 제재 조치로 이어지게 to try to 되었고요. punish Huawei. 이를 통해서 화웨이의 처벌적, But the critical 징벌적인 thing to keep in mind here 제재를 is 내리게 되었죠. how were they trying to punish Huawei? Well, they were trying to cut off 그래서 Huawei 이번 from access, 세션에서는 제 indirect and 발표에서는 direct access 직간접적으로 to the 화웨이가 American 미국의 integrated circuit industry. IC So 산업에 here's a 접근하는 simple 것을 map of 막았던 integrated 이 circuitry, 제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supply chain, 하겠습니다. and 이 these red 공급망은 boxes here, EDA, that's electronic design 빨간색 automation. Those 상자는 are the software EDA이고요. tools 일종의 that you use to 소프트웨어 design 도구입니다. chips. They feed into the chip 반도체를 design process, but 설계하는 also interact with the 자동화된 디자인 fabrication process, the 프로세스입니다. main 이것은 technology 반도체 intensive 제조와 긴밀하게 manufacturing 연결이 stage. 되어 And 있습니다. then of course there's also the 그리고 capital equipment that goes 또 both 한 into 가지 중요한 fabrication 것이 and the 제조와 so-called OSAT or A&T, assembly and testing phase, where they 조립과 take the 테스팅 이 chip that has 모든 been 것에 created 반드시 on 필요한 a 것이 silicon 바로 이 wafer 자본 and 설비라는 package and test it 개념입니다. so it can be placed within larger goods. Now the idea for the entity list
is this. 그래서 이 The 법인 US is going to use 목록이라는 these as choke 것은 points, cut off Huawei from access to EDA tools.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and 화웨이는 to 이 공급망에 capital 참여할 수 없고 또 이 캐피털 에퀴먼트에 접근할 수 Now, 없도록 하는 제재 To 조치였습니다. some degree, this made sense. 일부에서는 If we were 이러한 going to use 조치가 a choke 당연하다고 point, 이야기를 합니다. EDA tools would make a good one. This is an industry dominated by American firms. 현재는 So 미국 회사가 the three EDA largest 산업을 firms, Cadence, 독점하고 Synopsys, and 있습니다. Mentor-Graphics, are all US-based and have over 현재 70% of the 시놉시스나 market 멘터 share. 그래픽 Mentor-Graphics is 70% now 이상을 owned by 미국이 Siemens 독점하고 and was just 있습니다. changed to the name Siemens Design. 지멘스가 좋은 But 예인데요. since 최근에 the 지멘스 vast 디자인으로 majority 이름을 of 바꿨죠. its technology is US origin, it 대부분의 still 관련 falls 기술이 모두 미국에서 under 비롯된 these, 기술입니다. US export control laws. Now, it's quite difficult for new firms to enter 그런데 this space 신규 because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에 신규로 진입하기가 these 상당히 three firms have 어렵습니다. developed 왜냐하면 여기 complete sets of 언급한 세 tools that 가지 cover the 회사가 whole complicated design flow. 아주 And 복잡한 secondly, 반도체 they work 디자인을 closely with 독점하고 the leading 있고 foundries on the newest 파운드리나 process technologies. 이 프로세스 기술을 모두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전체가 내부자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If we look at China, there is an EDA 중국의 tool industry 경우에는 in China. EDA 툴 산업이 None 존재합니다. of these firms have a 그렇지만 robust 여기에 and really 있는 full design flow 회사들이 capabilities. Maybe this 훌륭한 디자인 firm,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Huada, that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in China. can 오랫동안 claim for some 중국에서 narrow 활동을 areas 했지만 to have full design flow, but most of them don't. There are a number of attorney-founded startups. 눈에 However, in 띌만한 total, 실적을 the 보여주지는 industry 못하고 sales in 있습니다. China of these firms only make up 10% of the total. 그리고 전체 EDA 매출, sales 전체 in China. EDA 매출의 10%를 And 차지하고 startups everywhere 있습니다. in this industry, basically their 이 main 산업은 exit option is to be sold to the big three. Thus far, we don't have a success case of a 대형 new 3사 competitor 외에는 rising out 새롭게 부상하는 경쟁사가 of one 없는 of these small 상황입니다. startups. Moreover, if we 작은 look 소규모의 스타트업만 있을 worldwide, 뿐이죠. the EDA design engineers in China make up a small part of 전 the 세계의 worldwide EDA workforce. 디자인 중에서 중국이 If we 차지하는 turn 비중은 크지 to 않습니다. Capital equipment, 캐피털 basically, 에퀴먼트를 capital 봤을 때 is dominated by three countries. 세 국가가 Japan, 독점하고 United 있습니다. States, and the 일본, Netherlands, 미국, ASML. 그리고 ASML입니다. Now there are Chinese suppliers. The three largest ones, AMEC, NARA, and ACM, are listed here, but they really make 대형 up a tiny 중국 share 회사들이 of 이 capital 캐피털 equipment, especially when 에퀴먼트에 you're 참여하고 looking 있긴 at 하지만 capital 전체적으로 equipment 봤을 in 때는 그렇게 큰 fabrication.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The technology-intensive manufacturing stage. 이런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Now, 경쟁력을 갖지 못한 상황입니다. You know, these firms, these Chinese 이 firms are quite 회사들은 small. Most of them 아직은 don't 규모가 offer 크지 a wide 않고 range of equipment. 다양한 There's 에퀴먼트를 제공하고 basically 있지는 only one 않습니다. firm trying to do lithography. 기본적으로 SMEE. 한 There's a 회사가 lot of breathless reports coming 주도를 out 하고 of China 있는데요. talking about how it's created SMEE라는 various 회사입니다. lithography tools. But the fact of the matter, these are basically lab-based tools. They're not proven for any scale. 이런 they're a 회사들이 long way 만들고 off 있는 from being 제품이 실제로 useful 양산으로 in 이어질 mass 만한 production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of 아직 증명된 chips. 바가 없습니다. Now, 이제 the Chinese reaction to 중국이 this war on Huawei 화웨이에 대한 was 제재에 to 어떻게 sort of double 반응했는지에 down 대해서 on the 이야기해 policies 보겠습니다.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as already pursuing. So since 2014, it already had this mega project. 2014년부터 NICs, 이미 중국
But 정부는 화웨이를 a lot of that 기반으로 money IC went more to 프로젝트를 the production 시작했습니다. of ICs and less to the upstream suppliers such as EDA tools and EDA capital equipment 툴이나 캐피탈 vendors. In 이퀴먼트 reaction to 같은 these US 생태계 sanctions, 상위에 있는 more 산업으로 attention was 이동하려고 paid 많은 노력을 to 했습니다. capital equipment and EDA tool vendors. And just overall, an emphasis on spending even more to build up the local industry. 그리고 결국은 Now, Huawei 국내에서 also 중국 내에서 관련 산업을 was 육성하기 trying to 위해 figure out 노력했습니다. other responses to these export controls. 그런데 이런 It was 수출 clearly 관련 setting 규제가 up shell 생기면서 companies to try to evade these controls. 많은 회사들이 이런 If you're a 통제를 US firm 벗어나기 and you 위해서 sell 노력을 했고 to some small firm that you've never really heard of, 우리가 and later on it's 들어보지도 shown that that 못한 firm is 작은 owned by 회사들을 Huawei, 인수하기 you actually 위해 aren't 시도했습니다. liable, according to the entity list rules. So this was 앞에서 잠깐 what Huawei 언급했던 was 이 trying 법인 to 목록에 hoping to do 화웨이가 is to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러한 create plausible 문제들이 deniability. 불거졌습니다. Huawei was also trying to set up this 화웨이는 fab with the Shanghai IC 상하이에 R&D 이 Center.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However, it's very unlikely that they'll be able 그렇지만 to produce at 28 nanometer, which is their goal. 목표인 let alone 14 28 나노미터를 nanometer 달성할 is about the 것이라는 lithography 전망은 widths, and 크지 the 않습니다. narrower, the smaller the nanometers, the more advanced the technology. 나노미터가 So that doesn't 작을수록 really 더 look like a 첨단 very 기술입니다. promising solution, but Huawei's back, it was up against the wall, so these were their choices. So if we look at efforts 그래서 to build their own domesticated 중국이 자체적으로 fabs, 반도체 China is a 공장을 long, long way off. 만들기 위해 Even 노력을 하고 the most 있지만 optimistic 아직도 estimate 갈 길은 actually is the Credit 멉니다. Suisse estimate that 가장 says that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probably 예측을 봐도 it will take more than 10 years for 빨라도 China even to get to the much 10년이 older 지나야 mature technology of 조금 더 98 성숙한 nanometers. 기술을 얻어서 원하는 나노미터를 To 생산할 wrap 수 it up, 있을 since I'm 것이라고 running out of 합니다. time here, 시간이 basically,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빨리 the 말씀을 Biden 드리도록 administration 하겠습니다. has 바이든 정부에 not 들어서 expanded the entity list. 이 법인 목록을 더 이상 확정하진 않고 Trump 있습니다. administration, they would expand this entity list to include many other firms. So with the limited scope, it means that 네, 이런 회사의 basically 목록을 줄인다는 not very many 것은 American firms are interested in figuring out ways to 미국 evade the export 회사들도 controls. 이 Furthermore, 투자 around the world,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Taiwan, 것을 Korea, 의미합니다. Japan, the United States, and 대만, the EU are 중국, all 미국, 일본 announcing new plans to spend more 이런 money in some cases, 국가들이 such as the 더 Korean 많은 K 투자를 semiconductor strategy, 하겠다는 계획을 a lot 밝힌 바 more money 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to 많은 build 투자를 fabrication outside of 투입해서 China. What 중국 this means, of 외에서 course, then is 반도체 제조를 if 할 you're 수 a 있도록 foreign 하겠다는 supplier 계획을 of EDA 밝혔죠. tools or capital equipment, you don't really need the China market as much 그래서 going 현재로서는 forward because so much EDA growth 툴이나 is 캐피탈 going to 에퀴먼트에 be 있어서 elsewhere. 중국 외에 다른 So, 국가에서 in conclusion, I 얼마든지 think it will 생산이 be very 가능한 hard for 상황입니다. China to 그렇기 really 때문에 build 중국이 up a domestic supply chain across 국내에서 반도체 the chip 관련 supply chain 공급망을 구축하는 because they 것은 will 쉽지 not 않아 have 보입니다. a lot of cooperation from foreign producers and the technological 외국 barriers in this 외국 industry 제조업체와 are quite 동업하는 것도 쉽지 high. 않고 기술 장벽도 크기 때문입니다. 네, 블루 교수님 감사합니다. 맨 처음 시작에 약간은 혼선이 있었던 거에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기술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그 스피커로는 그 천띵띵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14분간 끝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오쇼. 네.
Please. 네, 감사합니다. 제주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입장에서도 이렇게 오래된 친구분들, 그리고 제 동료분들, 그리고 학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말 좋은 친구분들 너무 그립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플러 교수님으로부터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중국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관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장표를 화면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Yes? Okay, good. 예, 보이신다고 So, I will 해줬습니다. keep it short since 그렇다면요, we 일단 are, 여러분들께 limited 말씀드리고 in 싶은 time. 거는요, 시간 but 관계상 좀 the main 빠르게 point, 넘어가도록 I'd like 하겠지만, to, 제가 주요 stress 입장으로서 is, 말씀드리고 싶은 China's 거는요, current, 중국은 현재 technological, 기술 development 굴기가 and 대단히 policies 빠르게 and ambitions 원활하게 in the 이루어지고 context 있으며 of, 이러한 US-China 맥락에서 미국과 competition, 중국 간의 as requested 분쟁과 by the 긴장 Jeju 관계라는 Forum. 것이 나타날 수밖에 little bit of 없었고 a 이러한 background. 주제에 대해서 제주 China 포럼에서 has 이야기를 할 gone 필요가 a long 있다라는 way 말씀드리고 in terms 싶고요. of technological 사실 development 기술과 in the 관련해서 중국이 지금까지도 past, 먼 길을 40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years, 지난 한 40년간 계속해서 at least, 기술 면에서 thanks 발전을 to, 해왔고요. of course, 이런 것들은 US, 결국은 market, 미국의 시장 capital, 수요가 컸고 미국 technology, and 자본이 of course, 있었고 the 미국 European 기술 and 그리고 Korea. 유럽과 And I 한국 think, 기타 thanks to, 등지에서의 globalization, 글로벌라이제이션에 힘입어서 So,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but 생각을 today, 합니다. I think, 오늘 같은 is 경우는 at a very critical point 굉장히 좀 where, 크리티컬한 부분에 대해서 as 짚고 you know, 넘어가고자 everybody 하는데 knows the 뭐냐면요. competition becomes 지금 more 현재 경쟁이 fierce and 치열해지고 China must 있으며 rely more on 과열화하는 its 양상을 own 보이고 있습니다. domestic market and 그래서 domestic 국산 시장, innovation, 내수 which 시장, would 그리고 not be easy as 국내에서의 just, 혁신이라는 Professor 것이 Fuller 그렇게 pointed out 플러 in the 교수님께서 semiconductor 지적하셨다시피 center. 잘 But 이루어질 수 these are 있도록 하는 the, 것이 중국 쪽의 just 입장이고 some of the examples of 그런 recent 것들과 관련해서 achievements by 최근의 China in the tech 사항들에 area.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And, 몇 가지 좀 nothing, 공유하고자 really, 하는데요. 중국의 기술 분야가 지금 현재 surprising. 그렇게 But 놀라울 here is 것만은 kind of a 아닙니다만 statistic, 통계 about 수치로 China's,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라고 technological 생각을 development, 했어요. in terms of personnel, 그래서 because China, 인력 every year, 차원에서 왜냐하면 all the, 중국 같은 경우 college 매해 graduate students, 공대 will 졸업생들을 be total 많이 like, 배출하고 8 있고 million, 지금 같은 경우 graduates, 연간 new 800만 graduates, 명이 배출되고 college 있거든요. and 공학 masters and 전공자들이요. PhDs. 그리고 뭐 And 석사학위 actually 그리고 about, 박사학위로까지 가면 또 40% of 충분히 them 많은 are, 사람들이 이렇게 진출을 하고 having 있고 대략 engineering background. 40% So that means in 채용 terms of 신규 personnel 입사자의 and the labor, 40%가 and 공학 China will continue to 전공자들이에요. 그렇기 produce, 때문에 many, 중국 many 같은 more, 경우 이렇게 engineers, 풍부한 인력, scientists, 그리고 특히나 and so on and so 공학 forth. That 배경의 in the long run, 인력, 그리고 and in the 이공계 long run 인력들이 would, 충분하기 때문에 contribute 이런 to 사람들을 the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technological 이점으로 development.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And in terms of number of 그리고 scientific papers, 논문 the 개재 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만 rapid increase is 하겠죠. also 논문 개재 수도 there.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Although, 있습니다. 굉장히 the 빠르게 증가세를 quality 보이고 side 있고요. is 그 still 퀄리티 자체가 lagging behind 굉장히 other 좋다. 그래서 counterparts. 다른 in 국가들에 terms 비해서 of funds, 뒤처질 수 this 없기 is 때문에 an 굉장히 area,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고 I 말씀드릴 수 think where China 있겠습니다. has some 그리고 중국 strengths, 같은 경우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중앙 one, 정부와 like in my 지자체 province, 간의 Guangdong 굉장히 province, 조밀한 which by the 관계를 way is the 통해서 largest 인력을 제대로 키워내기 population 위해서 노력을 province 하고 in 있으며 China 또 with 중국 같은 경우 가장 인구가 많은 성 120 같은 million 경우 population 거의 here 뭐 in Guangdong province alone. 광동 And also 지방인데요. it's also the 2천만 largest 건 정도가 economy 계속 발행이 되고 province in 있고 China. 그리고 이 And 광동 지역 같은 it's 경우는 still 경제 규모도 가장 growing 크거든요. very 중국에서. quickly 그렇기 때문에 thanks 이런 to 곳에서는 굉장히 sensors 기민하게 technology 기술 and also 발전에 the 반응을 하고 capacity control.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And 있겠습니다. in terms of patents, it's also increasing. 그 And 밖에도 so I will 다양한 not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continue 드릴 this 수 statistics. 있겠는데요. But the main point I think 일단 is 메인 포인트라 함은 China now 중국이 invest a lot more 정말 on 어마어마한 research and 금액을 development. R&D And I 분야에 think in terms 투자하고 of 있다라는 점입니다. ratio to GDP is one GDP of the 대비 top two 비율을 countries 보더라도 전 in the 세계 world. 2위 내에 Perhaps 들어가고요. 두 South 손가락 Korea 안에 is 꼽힌다고 할 수 actually 있겠죠. number five 한국 in 같은 terms 경우는 of 넘버1이라고 할 수 research and 있겠습니다. development 리서치 funding as a 디벨롭먼트 ratio to 관련해서 기금 GDP. 조성하는 The 거 US actually 있어서는 has been 한국이 정말 lagging 세계 in 최고 this, 수준이다라고 할 수 in this 있겠고요. regard 그 다음에 for 중국이겠고 several 미국 같은 maybe 경우는 several 뭐 years or 일련의 even 10 years. 이유들로 인해서 최근 한 So 10년간은 China 이런 is now 부분에선 a 약간 major 뒤처지고 있지 technological 않나라고 country 생각을 with 합니다만 중국 같은 important 경우는 어쨌거나 implications 기술 귤기를 and 이룩하기 very 위해서 importantly, 정말 노력을 it 하고 is 있으며 very 정말 much 중요한 한 stressed 부분이 by 있다면 the central government, 이 중앙 by the central 정부의 government. 역할이 So 컸다라고 I 말씀을 think 드릴 this 수 is a 있겠습니다.
again, the 다시 한번 RMB, 말씀을 드립니다만 measure. I think 이런 것들을 China is already number two, 측정하건대 not too 중국은 far 이미 behind 세계 the US. 2위다. 그리고 And, 미국으로부터 많이 격차가 below China, 벌어져 있는 there are 상태도 Japan, 아니다라고 말씀을 Germany, 드리겠습니다. and South 일본, Korea. 독일, 남한 And 이런 in terms of, 국가들과 global, 굉장히 innovation 조밀하게 index, right, the US 경쟁하고 is still,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highest, 환경에서 followed by 미국이 Germany, South 여전히 Korea, 확고한 Japan, 1위라고 and 하겠지만 China. 어쨌거나 China is 중국, trying to 독일, catch up, 일본 very 등의 quickly. 기술 국가들과 경쟁을 I 하면서 think 세계 now China is 2위로까지 aerospace, 뛰어 올랐다라고 then 말씀을 deep 드릴 수 diving, 있겠습니다. quantum 뭐 예를 들면 뭐 communication, 퀀텀 high-speed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railway, 기타 우주 superconductivity, 공학에 electronic technology, 필요한 nuclear 과학 기술들도 technology, 빠르게 laser and 발전시키고 other fields 있습니다. have been really 이런 repeatedly 부분들에서도 emphasized by the 정말 central government 굉장히 and all 괄목할 local 만한 governments. 성장을 보이고 Sometimes 있으며 이런 부분들에 we say 있어서 that we have 지자체 정부에서도 ABCD 전면적인 strategy 지지를 하고 in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big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내지는 의료 바이오테크 분야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멈추지 않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 기술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로까지 파급 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여전히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실패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뭐 다양한 부분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파급 효과만이 광범위하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뭐 미국이 하게 되면 중국이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다른 국가들도 편승을 하게 돼요.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남한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시장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이 결국 펀더멘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파급 효과라는 것은 일종의 정책적으로 우리가 도입할 만한 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입장을 견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향후 5년 내를 보게 된다면 약간의 어려움이라든지 도전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 바입니다. 일부 중국 기업들, 화웨이라든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왜냐하면 뭐 관세라든지 기타 다양한 수출입 관련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광주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기타 대도시에 있는 기술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향후 몇 년 내에 정말 업계 최강자로 일어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기타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바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결국 암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몇 년 내에 반도체 부분 또한 중국에서 국산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전면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탑 퀄리티로 국산화가 국산 제조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퀄리티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이 중국에서 외교 정책, 대외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우리는 다양한 기금 조성,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기타 관련된 부문에 계속해서 펀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뭐 수십 년간 다양한 벤처 기술, 신생 기업들 이런 것들이 붐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매출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미래가 밝다,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반도체 같은 경우 2에서 5년 내에 한 레벨 더 격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다수의 요소로부터 기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의사결정이 적확하게 이루어졌고 지자체에서도 잘 서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공학도들의 수 자체가 많았고 마켓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하고도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분야에서 결국 중국과 미국을 비교를 해본다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퀄컴 같은 경우 여전히 칩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퀄컴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의 모바일폰, 뭐 샤오미라든지 이러한 휴대폰 회사들이 생각하기에 들어가는 칩 중에는 퀄컴 제품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상생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웨이 문제는 약간 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모바일 폰 그러니까 휴대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좀 다르고 근데 이제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관점을 취할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국에서는 대규모 섹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정말 혁신에 가깝고 혁명에 가까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공평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자립하여서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회사들이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계속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만 중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독자적으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신규 시장, 뭐 유럽이라든지 남한이라든지 일본 같은 시장들도 새로이 모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업들의 경우 이제 현재 국산 파트너를 국내 파트너를 중국 내에서 찾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회사 테크놀로지 마켓의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중으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 특히 실제로도 그렇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국산 제조가 가능하도록 되는 것. 이게 뭐 수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전략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잘못된 신념이 있다면 결국 중국의 국산 제조를 한다는 것이 내수 시장에만 의존해서 영업을 한다고 해서 다 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다른 미국 외의 지역의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화한도우 같은 경우도 한국에 투자를 하는 등 이제 굉장히 글로벌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 그렇다면 좀 짧게나마 결론을 도출을 한다면 결국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계속해서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당면한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할 것이며 또 미중 간의 긴장 관계는 조금 더 어려운 국면으로 진전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 그러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하지만 다른 곳들로부터 뭐 지자체로부터 펀딩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자본시장으로부터도 끌어오는 금액이 더 커지고 또 다양한 인재들도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딩을 찾아서 지원을 찾아서 정부 지원을 찾아서 또 중국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시장들은 규제가 좀 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우수한 기업들이 중국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중앙 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라면 결국 화성 탐사선 같은 경우 우주 탐사 계획의 일환
법안이었는데 이런 것도 efforts. 굉장히 So I think,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많은 for 자금을 me, 끌어와서 talent is the first 추진하고 있는 priority. As long as the 프로젝트라고 talents can come 생각을 back, 합니다. the 중요한 건 money is 역시 결국 available, the 인재, market is 인적 available. 자원이라고 I think 생각을 하고 in the 왜냐하면 future,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I'm 되어 positive 있고 about 뭐 China's 향후에도 계속 technology development. But I 펀드를 also 끌어올 think 수가 있고 여러 US 가지 요소들이 sooner or 있기 later will 때문에 결국 realize, 정말 중요한 건 the 인재가 cooperation part 아닐까, is 유능한 actually 인재를 valuable for 끌어오는 both 것이 countries. 아닐까라고 So I'm 생각을 하고 not 어쨌거나 that 자금의 상황이 pessimistic 향후에는 about the 중미 future 양국에 득이 될 cooperation between the 것이라고 two countries 생각을 either. 합니다. So I will 그래서 stop here. Thank you. 여기까지 Thank you 저는 very 하도록 much.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러 교수님은 그 단기적으로 중국 쪽에서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정 교수님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좀 낙관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의 그 은종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한 13분 정도 40분까지 11시 40분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 예, 부탁합니다.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많은 부분을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예, 가능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요 슬라이드의 제목은 미중 관계의 인식과 과제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굉장히 큰 주제지만 제가 다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굉장히 광대한 영역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긴장 속에 전개되고 있는 요 미중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몇 가지를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는 한 5장 정도로 길지 않은데요. 한 장 한 장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간단한 일종의 용어에 관한 얘기인데요. 주로 한국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내에서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든 어떤 대중적인 논의를 통해서든 때로는 이제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용어가 기술 패권 전쟁이다. 미중 간에 혹은 심지어 기술 전쟁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센세이셔널한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어서 기술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국제정치학적인 논의든 아니면 어떤 경제학적인 논의든 산업적인 논의든 충분히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반성처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도하게 기술만을 강조해서 논의를 펼치다 보면 마치 이제 기술 중심론 혹은 기술 결정론적인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현재에 대한 이해나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이렇게 스스로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 기술과 패권과 전쟁 이 세 개의 단어가 어떻게 서로 상호 이렇게 결합하는지는 해석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권력과는 다르게 제로섬 성격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은 어떤 대안적인 경로로 대안적 기술이 개발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기술이 공존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장 선진적인 1등 기술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으로부터는 조금 다른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종의 이제 토킹 포인트는요, 이제 좀 성급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일종의 타협에 대한 어떤 가능성 혹은 개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가능성이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제 그 관계 개선의 어떤 증거들이 막 생성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조만간 타협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어떤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국과 이제 자유세계가 이제 주도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과 견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재편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제 중국을 배제한 채로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어떤 정치적인 선언으로 쉽게 구축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 중에 굉장히 상층부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어떤 정책들에 의해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로 과거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산업을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말하자면 밸류체인에서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발생할 수도 있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의 이제 국민 후생, 경제 후생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를 거쳐서는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에 관련된 성격과 관련된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은 어떤 하나의 기술이 그보다 더 하위의 기술들을 완전히 지배해서 그 승자 독식하는 것만은 아니고 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저위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완성도를 높여서 오히려 시장에서 더 확산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만은 더 고급 기술을 대체하는 현상들도 산업 분야에서는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을 만약에 가상컨대 미국을 포함한 이제 서구 진영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타협하고 중국에 관여하면서 오히려 이런 그 중국 내에서 disruptive innovation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아마 추후에 갖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모두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시장이고 거대한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국의 여러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특히 금융 부분에서 시장 팽창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계적인 혹은 미국 기업들을 포함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이유들, 그러니까 타협의 여러 이유들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결의 여러 이유들도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타협과 대결 사이에 어떤 팩터들이 주도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결정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은 미국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조금 갑작스럽게 굉장히 강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중국의 이면을 보자면 사실 이제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것도 2015년에 발표된 중국의 이제 혁신 정책인데요. 사실 이제 그 정책의 그 명목상의 내용만을 보면 중국의 야심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지만 사실은 중국 제조 2025는 어떤 기술과 산업의 어떤 진화 속에서 선진국들이 재공업화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 나름대로는 사실은 약간 조바심도 있었고 그간 이제 제조업 대국으로서 제조 부분을 세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선진국들이 제조업을 다시 가져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일종의 우려와 조바심 속에서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중국 나름대로도 그 안에 딜레마와 고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시진핑 정권 들어와서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또 이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어떤 견제와 압박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보는데요. 길게 보면 사실 이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속에서 초창기에 마오쩌둥이나 그 개혁개방기에 덩샤오핑과 같은 그 두 분의 인물은 사실은 중국 최고 지도자들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힘을 실어줬던 사실은 굉장히 말하자면 한 급 더 높은 어떤 정치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말하자면 준신격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인물이 이젠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첫 지도부가 사실은 시진핑 정부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중국 내의 어떤 약한 정치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그 약함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중국의 어떤 대외적 공격성 혹은 강성 기조라고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이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하튼 중국하고 미국은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앞으로도 이 갈등을 계속 지속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명명컨대는 슌페터리안 챌린지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이 도전을 바라보는 각도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슌페터가 사실은 이제 혁신 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슌페터는 유명하기로는 혁신은 어떤 개인의 혹은 자유로운 개인의 도발적이거나 모험적인 개인의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혁신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으로 교과서는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슌페터 말년에 마지막 주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책에서는 사실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기술에 의해서 추동되고 대규모 기업에 의해서 이제 장악되면 혁신은 자동화될 것이고 오히려 경제는 생명력을 잃고 자본주의는 종말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본주의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전망이 다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그래도 참조해서 봤을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가 이제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서 더 고도화되면 슌페터조차도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넘어간다라고 한 예언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자긍심 느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슌페터가 자본주의 종말을 얘기한 것은 굉장히 스스로도 밝히듯 암울한 어떤 역동성 없는 사회에 대한 전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말하자면 이제 명목상 사회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는데 어떤 과학기술, 중국이 이제 과학기술 많이 발전시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도 플러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는 천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은 또 과학기술에서 굉장히 많은 역량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척 속도는 되게 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의 역동성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혁신을 추동하고 말하자면 그 사회경제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그런 챌린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 슌페터 초창기의 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유, 개인 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지만 그 슌페터의 후대의 어떤 암울한 전망에 비춰본다면 사실은 슌페터가 예견했던 미래하고 다른 미래를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또 미국의 입장에서 혹은 뭐 자유세계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특히나 이제 기존에 이제 밸류체인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또한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는 밸류체인에 또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전환과 혼합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에 따르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어려운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의 어떤 생존과 번영의 리스크 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은 사실은 이제 상당한 뭐 제가 이제 타협의 개연성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상당한 경합과 갈등 속에서 그 한동안은 적어도 과거 한 20년보다는 결과적으로 자급자족적인 성격이 부분적으로나마 강화될 텐데 그런 속에서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한국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중심, 가치 중심, 그리고 이제 무조건 수출 지향의 어떤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주변에는 왼쪽에는 중국이 있고 위에는 러시아고 오른쪽에는 미국이 있고 아래는 이제 일본이 있어서 워낙에 큰 나라들이 주변에 싸고 있어가지고 항상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되게 작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한국도 사실은 한국 나름의 뭐 대한민국의 가치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혁신에 있어서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기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엉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적게 들여서 죄송하고요. 그럼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27분 남았는데 세 분의 토론자에게 각각 4분씩 드리고 그 뒤에 발표하신 분들께도 4분씩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어느 분께 하는 질문인지 발표자를 특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김양희 교수님부터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국미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김양희입니다. 세 분 발제 잘 들었고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통되는 질문 한 가지와 제 나름의 코멘트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4분 내에 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일단 공통되는 질문 하나를 드리자면 사실 이번 주제가 미중 갈등 아래 중국의 기술 굴기와 포용적 번영 전망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의외로 그 주제 자체에 딱 적합한 발제를 해주신 분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주제 자체가 사실은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던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대부분에 관련된 논의라고 하는 것들은 미중 갈등이 두 나라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적어도 두 나라의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만을 얘기했지 정작 글로벌화 이후에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제시된 어떤 빈곤, 양극화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 문제를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이 미치는 함의,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말씀이 그다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가능하다면은 또 하나는 제 이제 코멘트가 되겠는데 미중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디커플링을 얘기할 때 상당히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세분화시켜서 바라봤을 때 가령 일반 제조업에서 디커플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심각하게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분야가 바로 디지털 분야, ICT 분야, 바로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심화되었을 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은 역시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는 이 동부가 이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같은 지역 내에서 두 가지의 다른 표준과 규범이 작동하게 될 우려, 그로 인해서 상호 운용성이 제약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도로 글로벌화된 지금 이 시대의 신냉전이라든가 기술 패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위적으로 글로벌화 시대의 국가 단위의 보호주의가 심화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각국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환영하고 나설 일인가 누구를 위한 보호주의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져올 과도한 어떤 시장 왜곡, 과도한 어떤 시장 메커니즘의 왜곡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예컨대 반도체에서 삼성이 물론 자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러면 국내에서는 상당한 어떤 생산과 고용 창출 기회를 없애버리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반면 그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생산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포용적 번영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이렇게 좀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포용적 번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서 중요한 어떤 무게중심이 효율성, 에피션시에서 이제는 레질리언스, 공급망 회복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효율성 작동 원리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효율성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미중 분쟁이 일어나고 과도하게 패권 경쟁이 심화된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중복 투자, 그 다음에 경쟁의 실종 이런 것들은 또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 최근에 미국의 상공회의에서도 그렇고 EU의 상공회의에서도 너무 과도한 미중 패권 분쟁, 특히 기술 분쟁이 오히려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던지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미중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가져올 효과를 좀 더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권 중국연구센터 책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외교원 김한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앞에 우리 김양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좀 연장해서 세 분 발표자분들께서 공통되게 말씀해 주셨던 중국이 생산과 소비 시장으로서의 갖는 그런 의미와 역할, 특히 기술 굴기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런 중국의 시장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번 또 다른 시각을 좀 끌어와서 같이 논의해 볼까 합니다. 앞에 은종학 교수님은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모든 국가들이 지금 기술 패권으로 나타나는 또는 첨단 기술 경쟁으로 나타나는 그 프로덕트의 그 생산물들을 이제 소비하거나 수출하거나 또는 팔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중국의 시장을 매우 중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미국 주도의 자유진영 국가들의 연합, 예를 들어 G7의 결과라든가 D10, T10 등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 국가들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국제 규범과 질서, 특히 첨단 기술에 관한 새로운 기준과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GDP로 봤을 때 중국의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 16에서 17%를 차지하지만 만약에 세계 GDP 규모에서 GDP 순위 1위에서 10위까지 봤을 때 중국과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진영 국가들, 즉 8개의 국가들의 GDP 지분이 약 48%에서 50% 규모를 형성합니다. 즉 모든 나라가 미중 사이에서 기술 기준과 표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어디를 더 중점을 둘 것인가 보고 있을 때 기존에는 무역 대상 1위 국가인 중국을 중시했지만 점차 자유진영 국가들의 연합과 국제 규범과 기술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나타난다면 16% 정도의 중국 시장보다는 어쩔 수 없이 국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서 50%가 넘는 시장과 표준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 그 산업 생태계에 접근하고 거기에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시장으로서의 갖는 의미와 역할이 점차 줄어들 수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천딩딩 교수님과 은종학 교수님께서 이러한 중국 시장이 세계 GDP에서 특히 자유진영 국가들이 부상하는 새로운 시장과 국제 규범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또 그렇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시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퓰러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역시 같은 질문을 천딩딩 교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특히 첨단 기술에 대해서 퓰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화웨이, SMIC 등등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려는 의지는 매우 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퓰러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일본 기업들을 포함해서 반도체 등의 생산 설비 그 다음에 생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생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설비를 들여와야 되는데 네덜란드와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려는 모습이 잘 나타난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기술 이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1위인 대만의 TSMC가 지금은 양안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차잉원 총통의 민진당 정부가 있기 때문에 TSMC가 미국과 가깝지만 만약 타이완에서 정권이 교체돼서 그 양안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국민당 정권이 들어왔을 때 TSMC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술 이전 분야를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 TSMC와의 관계를 미래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천딩딩 교수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은 과연 TSMC를 장기적으로 확실한 미국의 편에 두고 있는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퓰러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최진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4분 내로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최진백입니다. 오늘 발표자 세 분의 귀한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들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풀러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주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관한 미국의 어떤 견제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됐는데, 과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러한 견제가 중국의 어떤 기술 발전 전체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관한 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전체 그 기술 발전에 있어서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 기술 전체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산업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그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중요성 때문에 이것이 향후 미중 관계에 갖는 의미가 아주 큰 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어서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첸딩딩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기술 분야를 가지고 경쟁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미국은 자기가 먼저 기술에 앞서가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진국들과 어쨌든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술 어쨌든 공급망 이런 걸 갖다가 확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중국이 이에 대한 대응을 보면은 자기의 R&D를 늘린다거나 자체 기술 개발을 갖다가 더 집중한다거나, 그래서 오히려 이걸 갖다가 더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것이 제가 과문한 탓에 중국에서 나름대로 대외적인 어떤 기술 공급망의 그런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제가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것에 관해서 중국이 아직 그 전략이나 이런 걸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팩트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중국이 지금 자체 기술 개발에 치중을 해서 지금까지 R&D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선진국들의 어떤 기술 공급망 확충 이러한 방식의 어쨌든 것에 대해서 과연 중국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중학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향후에 미중 간의 어쨌든 좀 이러한 갈등적인 요소들이 이제 완화되고 좀 개선돼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중국 내부에서 있었던 논의 중에서 국민융합에 관한 논의들이 있으면서 그 산업의 어쨌든 발전, 이것이 밀리터리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것이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관계가 결국은 군사적인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산업 일부 이런 데서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은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것에 관한 인식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미국의 기업들 자체도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도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것이 경제적인 입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결국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슈페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슈페터가 결국은 기업가의 창의적인 정책 이런 게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그런 기업이 하나였던 알리바바의 마윈 이런 사람들이 처해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은 과연 중국 정부가 그러한 혁신적인 어쨌든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요소들을 더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보이는지, 그것에 관한 평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ow I'd like to give 4 네, minutes 감사합니다. each 그렇다면 to 답변에는 지금 Professor Fuller, 4분씩 드리도록 Professor 하겠는데, 플러 Chen, 교수님, and 그리고 정 교수님, Professor 첸 Ng 교수님, 그리고 은 교수님께 to respond to the 4분씩 comments and 코멘트 answer the 그리고 questions. 질의에 대한 응답 시간 질문이 드리도록 많아서 하겠습니다. 자세히 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한 시간 4분 내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ho will come first? 그럼 앞서 발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Professor Fuller, would you please? Okay, should I start? 네, All 제가 right. 시작하면 되죠? So, briefly, I think all 간단하게 industries 모든 are 산업은 different from each other. I would say 서로 that 상이합니다. if we look at Chinese industrial policy and Chinese 중국의 industries, 산업과 the 중국의 only 산업 ones 정책을 보면 where they have been very successful in building up domestic firms through industrial 성공적으로 policy 국내 are extremely 기업을 vertically 이 integrated 산업 정책을 industries. 통해서 I 성공한 would say 사례들도 that even 있습니다. the case of Huawei, they 화웨이의 often did it despite a 경우에도 lot of the Chinese government's industrial policy. Huawei was a very 중국 sort of 정부 주도의 개발 independent-minded 계획에 company. 대해서 상당히 The 많이 firms that 이야기가 hew 되고 closely to 강조되고 Chinese 있지만 industrial policy 화웨이는 failed. 상당히 독립적인 I'd also like 회사이고요. to make a point about 결과적으로는 decoupling. 중국 There seems to be too 정부의 much concern 노력이 here 실패한 about 셈이죠. radical 디커플링에 decoupling. I mean, 대한 that is 이야기가 not 많이 the 나오는데 policy of the 급진적인 Biden administration. 디팔링은 Remember what 결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Secretary of State 아닙니다. Blinken said, 토니 compete, 블랭큰 cooperate, and 장관이 confront. And I expect that will be the 말하기를 policy, consistent policy for 4 years. It's no longer Donald Trump, a crazy 더 man. 이상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을 이어가진 않겠지만 일관적인 정책을 이어갈 거라는 것을 But I'd also like to push back. 암시한 바 I think,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Professor Chen, because he's 급진적인 more of an 디커플링이 IR 있을 것이라고는 theorist, 생각하지 I 않고요. don't think he captures well the actual developmental trajectory of China. 딩딩 교수님이 Frankly 여러 가지 speaking, I 이야기를 think 해주셨지만 both China 솔직히 and the 말씀을 US 드리자면 제 have 생각에는 a lot of 정확한 headwinds in 중국의 terms of 경- innovation going against 발전 them. 경로를 담지는 But 못하신 것 the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US 상당히 problems are 다르죠. basically 미국의 problems of policy. 문제는 How do we 정책의 get the 문제입니다. political coalitions together to enact 어떻게 good policy? 정치적인 China's 분쟁을 problem is it 해결해서 has 하나의 terrible 정책을 만들 것이냐 institutions. 하는 문제가 있죠. 중국의 And it needs 경우에는 to change the institutions of its economy. And it 제도를 has 바꿔야 failed to do 한다는 so 문제가 for the 있습니다. last 20 years by and 지난 large, and 20년간 especially under Xi 전반적으로 Jinping. 특히 It's 시진핑 still 정부에 very 들어서서 state-centric, 정부 wastes 주도의 huge amount of money in industrial 정책이 investment. 산업에 It's 투자한다는 incredibly 명목으로 상당히 많은 over-leveraged. 예산을 It looks 낭비하고 like Japan in 있습니다. 1991, except it doesn't have the 1991년에 advantages of 일본을 Japan 본 in 것 같습니다. 1991 in terms of the vibrant private sector and the whole 그렇지만 invention of a new way to do 일본은 manufacturing. 민간 분야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Almost 있고 산업 everything 구조가 훨씬 더 Professor Chen 선진화되어 mentioned, 있다는 점에서 I would 중국과는 또 counsel to 다르죠. say it's either something that's like a state-run project and has nothing to do 정부 with the 주도의 commercial 프로젝트는 economy, which you need going forward to development. 이런 개인 기업들이 할 수 Or it's 있는 been 바가 somehow 많지 skewed by state 않습니다. policy. Look at patents. 그리고 또 반대로 China patents a lot more because the 중국의 Chinese 특허를 보면 government pays 상당히 그 firms to 수는 patent. 많습니다. There's some evidence that
it's worthwhile in China just the patent, even the patent 이 itself is 특허만 worthless. You get 보더라도 so much 정부 money 주도의 back from the 프로젝트가 government. 성공적이다라는 worthwhile 힌트를 doing.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Evidence proving that is the decline in citations per patent in 계속해서 China. 줄어들고 있고 So that's a major worry. Also, 앞으로도 China does 계속 이 invest 정부 a 주도의 lot in 정책이 R&D, but 성공하리라는 it's not the 보장이 second 없습니다. highest in terms of R&D per 그리고 GDP, unless GDP you're using a 대비 small R&D group of 투자가 countries. 상당히 많은 Number 국가가 of 또 countries that invest a lot 중국인데요. more as a percentage of GDP than China. 하지만 But the problem 중국보다 is 더 there's a huge 많은 amount of waste GDP를 in that system R&D에 as well. 투자하고 And 있는 unless China really 국가들이 이미 confronts 많이 these headwinds and 있습니다. allows private entrepreneurs to operate, 그래서 이런 it's 개인 going to 민간 시장의 face 기업가 정신을 harder and harder 장려하기 growth 위해서 prospects, irrespective 더 of 많이 what the 노력을 해야 the 하는데 US 중국 정부는 그런 Unfortunately, 점에서 instead, as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rofessor Choi mentioned, they're attacking their leading private entrepreneurs, such as Ma Yun, rather 마이엔이나 than 여러 praising them. So 이런 I'm quite 기업가들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많은 bearish 노력을 on their 기울이고 있다는 prospects. I 말씀도 think 해주셨는데요. to make a good argument for China's success, you have to address 이런 how they're 노력이 going to 실제로 solve 결실을 these 맺기 institutional 위해서는 issues. Thank you.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감사합니다. 해결해야 된다고 그다음은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분 내로 부탁합니다. Okay, thanks. 네, I think, 감사합니다. 제 no 생각에는요, doubt there will 일단 be 의심할 some 여지가 없는 부분이 challenges and 있죠. difficulties 다양한 도전 in 과제들이 terms of 있으며 China's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overall 정말 development 말할 and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particularly the 개발도상국 내지는 But I 발전가도를 think 달리는 the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Nordics, 부분이고요. to 기본적으로 see 제가 내세우는 possible, but I 논리라면 would like 결국 to say the 굉장히 numbers 어려운 부분들이 is bit, 있겠습니다만 better. 수치를 갖고 보면은 보다 상세하게 in terms of 들여다보는 것이 overall 가능하리라고 economic 생각을 development, 합니다. we've heard about, 그래서 이 개발과 years 관련해서는 정말 ago, 20년 전에도 다양한 coming 이야기가 collapse of China 나왔었고, 그래서 back on 중국이 China 무너진다, all that. 중국이 붕괴한다 이런 얘기를 Last year, 했었거든요. China was the 지난해 only 같은 major 경우 economy in the 중국 world 같은 경우는 with 전 a 세계에서 positive 유일한 growth, 주요 even though it's the 경제국으로서 lowest growth,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2% or 유일한 something. 사례였습니다. And this year, 2%대 China's 성장을 growth is projected 기록했었고요. to be 올해 같은 경우 8.5, 거의 뭐 8에서 8.5% 정도 how the 정말 COVID 결국 할 수 있지 develops and all 않을까라고 that. 생각을 So I 하고, think 코로나 numbers will 시국에서도 be 굉장히 the 잘 best 나가고 있다고 evidence 생각을 하고요. 이 to 숫자라는 be 것이 결국 positive on 현재를 China. 본다면 despite all 숫자 this, 기본으로 들여다보면 we learned 중국이 굉장히 theories 상황이 about 나쁘진 않다라고 institutions,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련의 entrepreneurs, 문제들이 있고 또 and many 그렇게 things like that. 기업들에 But the 대해서는 numbers 부정적으로 really speak the 작용을 하는 truth. So 부분들이 I 있고, think, 이런 것들 overall, 관련해서 the 다양한 수치가 trajectory 나와 of 있습니다. China's growth can be 그리고 positive. 중국의 성장은 So 큰 is 그림을 the 보면 포지티브한 쪽으로 가고 technological 있는 것은 development. 맞으며, 또 I 기술 don't- 굴기에 I 있어서도 don't- and by the way, 기술적인 Ma Yun is 차원에서 not 많은 the 진보를 only 이룩하고 있는 Chinese, 것도 private 사실이에요. entrepreneur in China. He 그렇지만 gets 이제 a lot of 민간 publicity 기업 부문 because 그리고 of his 기업가들 personal 같은 style. 경우 But 그리고 there are 사람들의 actually other 퍼블리시티 richer persons 차원에서 than him 약간의 in 문제들이 China. 여전히 있는 Maybe, 것도 some people 사실입니다. are not aware of that. 그래서 But 근데 he's 그런 not the 것들에 richest 대해서 person 사실은 in 그렇게 China. 잘 모르는 I mean,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뮤추얼 프로세스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텐센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기타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민간 분야에 있는 사 기업들인데, 이렇게 정말 큰 회사들도 많고, 알리바바가 사실 중국의 최대 온라인 커머스 업체가 아니거든요. 중국 작년 같은 경우는 핀도어도 같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새로이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6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제는 6년 만에 전 세계의 넘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의 업체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굉장히 시장 자체가 크구나, 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현실을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숫자를 봐야 되고, 시장 상황이라든지 학생 수, 특히 공학도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중국의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82년대에 일본 상황이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학도 많았고, 그리고 성장률이 굉장히 컸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라는 것이 결국 투자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이크로 패드스라든지 기타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국이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성공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이 때로는 시간이 그렇기도 없어서 하죠. 토의를 더 진행할 수 없는 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 은정학 교수님 또 4분간 말씀하시죠.
예, 저희 김양희 교수님이 앞서 이제 포용적 성장과 이제 어떤 효율성 문제들, 그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부작용, 말하자면 부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체로 예, 저도 이제 공감하는 바이고요. 발표 중에 많은 얘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코멘트 듣고 제 말씀 좀 덧붙이자면 사실은 이제 지금 일종의 산업적인 측면에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어떤 판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사실은 기존에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글로벌라이즈 돼 있고 대체로 이제 국가 간 교통이 훨씬 소통과 이제 말하자면 교역이 훨씬 더 그 장벽을 계속 낮춰가고 있던 어떤 일종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계속 진행되는 거에 비해서 보면 효율성이 이제 강퇴되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국가 일종의 블록처럼 형성되는 속에서 이제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자체의 판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효율성 우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저소득 국가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임팩트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체들 혹은 이끌고 있는 일종의 힘들이 그런 우려와 어떤 그 지적에 대해서 자기의 행동 방정식을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의 큰 어떤 패러다임 변화에서는 일종의 J 커브처럼 일종의 그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고, 근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판이 안정화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그런 어떤 그 J 커브의 앞부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큰 변화 혹은 갈등 혹은 어떤 이런 긴장감 뭐 이런 것들이 꼭 국제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이루어진 국제정치적인 측면만이 어떤 말하자면 드라이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기술적인 패러다임 변화하는 것도 있고 그거 위에 서 있는 어떤 산업적인 패러다임 변화하고 있는 그 옆에 밑에 흐르는 큰 힘이 또 작동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당위적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시 돌릴 수는 없는 현재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에서 향후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밸류체인은 굉장히 글로벌라이즈드 되어 있고 그 밸류체인의 길이가 꽤 길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일부 산업에서는 그 밸류체인의 길이가 짧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포용이라고 하는 점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포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저소득 국가에 대한 어떤 문제 혹은 빈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중위소득 혹은 중상위 소득 국가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어떤 인클루시브니스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말하자면 첨단 기술,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첨단 기술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첨단 기술 그 자체가 모든 사회 경제의 역동성이나 말하자면 고용이나 어떤 뭐 GDP 성장이나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기술들을 사회 경제 속에 어떻게 활용하고 녹여내서 장을 만들어서 그 장이 말하자면 사회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슈도 한국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어떤 뭐 혁신 쪽에서는 인클루시브 이노베이션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의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발표 마지막 부분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시간이 워낙에 짧아가지고요. 저도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김한곤 교수님 말씀하신 말하자면 미국과 이제 서구 세계가 말하자면 일종의 새로운 어떤 대안이란 말은 적절치 않은데 그런 시장이 주요 국가들 몇 개만 모아도 전 세계 GDP 50% 정도 되죠.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만이 시장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만이 시장인 것은 아니고 중국이라는 시장만을 향해서 가야 경제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런 것은 아닌데, 근데 기존의 이제 주요 국가들의 GDP를 다 모아서 50%가 쉽게 넘는데, 미래를 향한
관점은 지금 현재 정태적인 차원에서 GDP 총량을 더해서 전체 포션이 이제 50%가 넘냐 몇십 프로가 되냐라고 하는 그 부분도 뭐 하나의 잣대지만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로부터 얼마나 더 역동적인 새로운 가치 창출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5년 뒤든 하는 그런 그 성장률, 미래에 말하자면 그 미래의 공간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물론 그 미래 공간이 중국에게 더 크다라고 하는 것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국의 미래 공간이 생각보다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GDP가 아직까지 굉장히 커져 온 것도 사실이지만 향후의 미래는 또 중국이 하기 나름이고 또 이제 세계 환경하고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사실은 그 정태적인 차원에서 이제 더하기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크기를 정태적으로 비교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래적인 관점에서 어떤 공간에서 발전의 공간을 더 잘 만들어내고 거기에 역동성을 담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 최진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중국 내 혁신적인 어떤 시도와 역동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이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어떤 기업가들의 어떤 집요한 노력에 의해서도 혁신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삶과 사회와 세상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어떤 좀 가치 추구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는 자들에 의해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자 같은 상업적 동기에 의한 혁신은 중국에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삶과 세상과 가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에 혁신을 주도하는 데는 그 근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게는 상당히 눈에 띄는 동력이 있고 하지만 약간 퀘스천인 부분들이 있고 말하자면 체제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체제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훨씬 중국이 더 유연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유연하게 바뀔 수 있도록 세계가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제약 속에서 중요한 문제를 잘 토의할 수 있게 협력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기사님들, 기술 지원팀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세션은 주제에 대한 결론 도출보다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 향후 더 나은 방향으로 협력해 가기 위한 토대 마련에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I wish all of you be healthy and 여러분 happy. 모두 Thank you.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오전 세션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 발표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는데요.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자립과 발전 방향에 대한 세션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